자, 전직 대통령 관련된 세 분 소식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51주기 추도식이 열렸던 날입니다. 자, 저 장면인데요. 천차장. 오늘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 좀 일단 오늘 모습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지사 다 참석을 했죠. 그러니까 여당 인사들은 주로 이 추도식에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네. 야당 의원도 지금 보시는 박진 의원 전 의원도 참석을 네. 했고요. 자, 51주기 추모식인데 오늘 야당 인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냐? 네. 정세균 국회의장입니다. 현 국회의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왜 저게 문제가 됐냐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놓고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네. 그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 건국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 네. 반면에 여당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결국 김구 선생이냐 이승만 박사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 인사들은 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추모식에 참석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뭐 둘 다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대체로 이쪽 앞 전자 쪽에 좀 무게가 있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론 이제 무소속이 됐습니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이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께 일단 소개해드리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의 청춘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망명객의 삶도 사셨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영광보다는 전쟁의 화마를 물리치고 수습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박사님의 해안과 민족애가 없었다면 결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장차장. 네. 뭐 작년 말부터 계속됐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도 모든 게 다 이것과 연결된 것들이잖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추모식이니까 뭐 의례적으로 네. 인사치레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승만 이제 우리는 건국 이후에 초대 대통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랬죠. 국가 주석은 이제 그 김구 선생이었지만 네.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재헌의회의 초대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의장으로 보면 선배 의장이기도 하고 네. 또 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그 과거의 업적 중에 네. 그런 공과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기일이니만큼 뭐 공을 좀 더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총선 직전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치열한 다툼이 있었잖아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좀 분위기가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실 올 1월 달에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 얘기에 따라 홍역을 치렀거든요. 1월 장면 기억하시겠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느 나라를 보건 간에 그래서 나라를 세운 우리가 국부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화합의 힘으로 미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고 그러나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사실 사과까지 했잖아요. 창당 직전이었던 것이고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국부 논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부냐 이게 이제 발언이 논란이 돼서 국민의당이 창당도 하기 전에 진짜 깨질 위기에 놓였었고요. 지지율이 급 추락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다 우리 당으로 오십시오. 다 받아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국민의당이 한때 이제 와해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만큼 야권 입장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첨예하게 맞서왔고 그동안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도 그래서였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은 그런 거를 좀 깨고 중도로 가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저때 한번 벽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홍역을 치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거 사실 소모적인 논쟁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뭔가 좀 양쪽 그 생각이 다른 두 진영이 의견을 좀 합친 그 접점을 찾는 데선 이런 정도의 공약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DJ 정부 때부터 계속 그 이전부터죠. 네. 이어졌던 오랜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요. 네. 이 정부 공식 문서에
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 기념일인 8월 15일자로 뭐 그 사면 복권을 단행했다. 이렇게 건국 기념일을 8월 그 15일로 정부 수립 기념일을 건국 기념일로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저 정부 문서를 보면은요. 네.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네.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016년 시점에서 보면 뭐 역사 네. 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문에 굉장히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냐 아니냐로 첨예하게 그 갈등을 하고 있지만 2000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첨예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그게 좌우 또는 진보 보수가 격하게 다투지 않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네. 이제 추진하면서부터 도대체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역사 논쟁이 좀 불붙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참반으로 가는 것은 네. 오히려 현재를 그 분열시키는 요소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이렇게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코너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마침 세 분의 전직 대통령 관련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왔는데 역시 김무성 대표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 높게 평가하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오랜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국가는 존재해도 국부는 존재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이제는 건국 대통령을 국부의 위상으로 높일 때가 되었습니다. 과보다 공이 크다면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높이 평가해야만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추도식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이제 어제 저녁에 KBS가 보도한 다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진행 중인데 바로 저곳인데 완공이 돼 보이는데 안 됐나 보죠? 외관은 얼추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내부를 살펴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흔적이 쉽게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2013년에 이미 완공이 됐었어야 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기념관으로 꾸미고 네.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거나 네.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 편의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었는데 이 공사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취재팀이 오늘 오후에 촬영한 모습입니다. 외관은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됐는데 내부는 아직 실내 자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 돈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가 모두 네. 265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서는 정부 예산이 75억 원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이 공사를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네. 40억 원에 횡령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이 공사비가 제때 지급이 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샜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공사가 제대로 완공이 되지 못한 거죠. 자, 작년 11월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이제 그가 남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그 큰 족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했는데 그 시점에 이렇게 그 예산이 줄줄 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영삼 도서관 관계자를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그러나 많은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장면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공사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연되는지 진짜 아예 모르고? 몰라. 그러면은 이거 사무국장 이 혐의에 관해서는 그 전에는 뭐 소문 같은 거 아예 못 들으신 거예요? 몰라. 3일 전에 여기 채용돼가지고 3일 전에 자, 손소 변호사.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은 70억 들어갔고 횡령은 이렇게 됐고 수사가 뭐 엄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 뭐 유죄 여부가 뭐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 정말로 횡령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당연히 지게 되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이게 국고가 75억 원이 투입된 그런 네. 사업인데 그중에 40억 원을 횡령했다고 가정한다면 네. 상당한 그런 세금을 본인이 이제 그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돈에 대해서는 물론 그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 절차를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횡령한 금액을 이미 소비했거나 은닉했을 경우에는 아예 네. 현재 돈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또 시간을 써서 옛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 뭐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경상북도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사업은 좀 무리하게 추진되다가 결국 포기된 일이 오늘 또 발표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구미시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그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TF팀이라고 하는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TF팀 네. 이런 팀을 만들어서 네. 상장 뮤지컬을 만들어서 내년에 네. 공연을 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이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하는데요. 네. 사업비가 28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8억 원을 들여서 뮤지컬 한 편을 만들고 그걸 내년에 무대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선보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과연 적절한 조치였느냐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구미시가 이 계획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고 합니다. 28억 원을 들여서 이 뮤지컬을 만든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맞아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네요. 뭐 일각에서는 뭐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 시세로 28억 원을 들여서 자신을 기념하는 뮤지컬을 만들면 잘했다라고 할지 네.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내 취지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답이 나올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승만 전 대통령 추도식 이야기, YS 건립관 횡령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구미에서 진행되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뮤지컬 과다한 예산 결국 취소됐다는 것 정리해 봤습니다.